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이자 3월의 시작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미국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이 나스닥 지수가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가 미 연준의 가파른 긴축이 가져왔던 충격을 만회하게 된 것인데,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이후 2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 미 증시는 고물가에 대응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여파로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를 기점으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팬데믹 기간 제로 금리 정책의 수혜로 상승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의 가격 하락폭이 컸었는데, 그러나 지난해 들어서 매그니피센트 7, 즉 M7과 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이 테슬라, 엔비디아 등의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금 반등한 것에 힘입어 지수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새해 들어서도 인공지능, 즉 AI 분야의 대장주 격인 엔비디아를 필두로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서 나스닥 지수가 최고점을 돌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나아가 이날 새로 발표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수, 즉 개인 소비자 지출 지수인 PCE 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나스닥이 새 기록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지속시켰지만 이 상승폭은 전문가 전망치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죠. 이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전날 이제 대비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 전 가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전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메이저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9% 하락한 62,193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0.74% 하락한 3,426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이 BNB의 경우는 0.94% 하락한 408달러, 이 솔라나의 경우는 4.6% 상승한 134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8%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8%, 비트코인 반감기는 51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월 29일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매일 평균적으로 새로 생성되는 코인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이 구매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불균형의 큰 원인 중 하나는 1월 SEC에 의해 승인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즉 ETF가 있겠죠. 이제 2월 초부터 ETF의 경우는 일평균 3,500에서 4,3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900여 개의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투자 연구 책임자 잭 판들의 경우는 이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비트코인이 없어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 역학이 가격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 4월 19일로 예정된 반감기로 인해 공급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겠죠. 이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공급량은 900여 개에서 450개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IQ의 연구 책임자 마크 코너스의 경우는 지금 우리는 아마도 가장 달콤한 지점에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 3IQ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 목표를 16만에서 18만 달러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35만에서 45만 달러로 전망하게 되었는데, ETF에서의 수요 외에도 현재 공급 압박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현재 21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암호화폐 거래소 이 비트파이넥스의 해킹 등 이 범죄 수익을 몰수한 것인데요. 이제 이들 비트코인은
매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시장에 풀리게 되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비트코인을 축적할 뿐 매도할 기미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지난 월요일 3,000개를 추가로 매수했다라고 발표하게 되는데 총 투자액은 19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로 바꿨을 때 약 14조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감도 안 오는 수치인데 반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심리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포모의 경우는 불안감이 초과 수요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 CFRA의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빌의 경우는 이 포모는 확실히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한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미실현 이익 45%이다. 수급 급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가 하마처럼 비트코인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레버리지 포지션이 너무 크다라면서 가격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이익률이 약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미실현 이익이 40% 이상이면 가격 조정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 이 노보그라치는 조정 시 비트코인이 그럼에도 5만 5천 달러 선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선물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펀딩비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하루에 3번씩 나가죠. 이는 또 다른 가격 조정 징후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이후 이제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크립토 퀀트는 새로운 롱 포지션 개설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멈추거나 조정을 경험하는 이제 경향이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 같은 결로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왼수를 진 것인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쉬프인데요. 이 피터 쉬프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이번에 또 입을 뗐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궁극적인 거품이다. 실체 없이 성장하고 지속한 이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이 피터 쉬프라는 인물인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면 이 골드버그 피터 쉬프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 궁극적인 거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통상 자산 거품이 발생할 때는 고평가된 자산의 최소한 일부 기본 가치가 존재한다라면서 그런데 비트코인은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실제 자산이 없는 자산 거품이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이 궁극적인 거품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고 오래 지속된 것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피터 쉬프 당신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못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외 내용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오른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하게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일주일 기준으로 무려 20%나 상승을 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지금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어 보이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상승 사이클에 있는 만큼 당분간은 하락하면 오히려 바이 더 딥의 기회로 삼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등하면서 제 경우는 절대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코인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횡보를 할 때는 이더리움이 올라주면서 수익을 늘려주는 거죠. 이제 이런 가운데 분위기 좋은 장 속에서 3월 조정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조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 한국 증시가 죽을 쓰는 상황에서 이 정도 올랐으면 당연히 조정이 오는 게 맞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에 들어갈 돈들이 미국 주식이나 최근 코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물론 달러 기준으로 말고 다른 법정 통화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제는 수요가 얼마나 붙어주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인 즉슨 달러의 최고점이었던 68,000, 69,000달러 돌파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 대금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그간의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걸까요? 현재 3월 하락론에 대해서는 조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난 1월 10일이죠.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났고 이렇게 되면 4월 말에는 ETF 승인이 난 지 3개월이 되게 됩니다. 통상 ETF가 생기면 기관 등 거대 자금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자금을 유입시키는 때가 약 3, 4개월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락을 하더라도 조정 수준이지 갑자기 폭락하는 수준의 사이클 변화를 일으킬 일은 없다는 관점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기관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기관이 크게 자금을 빼면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수 사이클입니다. 거기에 운 좋게 반감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직도 비트코인 수요는 넘쳐나고 4월이면 이제 반감기까지 오게 됩니다. 1년 정도는 상승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오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리플사가 XRP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이 인공지능, 이제 자동화된 인공지능 봇을 이용해 XRP 가격을 조작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라고 합니다. SEC와 리플 소송 관련 법원 문서를 통해 밝혀진 건데 리플은 마켓 메이커 GSR 마켓에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크리스 라센 등 회사 내 유력 고위 임원들이 봇의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순서대로 XRP 판매량 대 XRP 가격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오를 때 떨어지고 뭐 어떤 특정 소식을 인위적으로 이제 퍼뜨려서 상승시키고 또 떨어지고 상승시키고 떨어지고 이걸 리플사가 주도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이 리플과 그의 암호화폐 XRP의 가격 조작 의혹이 제기된 적은 좀 많았습니다. 2019년 당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리플이 XRP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브렌트는 XRP가 비트코인 대비 최저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는 자연적인 시장의 힘이 아닌 리플사의 개입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상승했다라는 것인데 이 브렌트에 따르면 리플이 지속적으로 XRP를 판매하면서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XRP 관련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며 이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나왔더라면 두 자릿수의 상승세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소식들이 연이어 터짐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은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절망을 하였죠.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이게 시장 조작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월스트리트 불스와 같은 인물들은 XRP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하락을 시장 조작의 증거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일부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인 조작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리플사의 영향력과 가격 조작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빌 모건과 같은 법률 전문가의 경우는 리플이 XRP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가격 조작과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하였었는데 모건의 경우는 리플의 행동을 증권 시장과 비교하면서 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이 다른 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반드시 사기나 가격 조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명확한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도 유사한 가격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리플이 직접적으로 가격 조작을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시장에서의 공급 조절은 다른 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가격 조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하네요. 이제 포인트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80 동일하죠.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비트코인에 평소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안 하던 사람이 너무 오르는 모습을 보면 포모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다 같이 하락할 때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모두 부자가 될 때 나만 소외된다고 하면은 그 공포가 더 큰 겁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해 왔고 사람들은 4년마다 비트코인에 말렸다가 돈을 날렸다라며 비트코인을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뉴스를 장식할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승할 때 지금이라도 사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걸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도에 대한 추천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르다가 내리겠지, 좀 내려오면 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에서는 이렇지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릅니다. 오르다가 잠시 횡보를 하면 저러다 내리겠지 싶지만 아닙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러한 상승장 패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해칭을 하기 위해 아예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분할 매수를 장기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면 볼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륨의 문제라는 것은 비트코인 투자금이 적으면 상승률이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출까지 끌어다가 몰빵 쳐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분들도 있죠. 상당히 위험하지만 뭐 아니면 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오면 절대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내릴 걸 기대하면서 매수를 미루다가 또 폭등하는 것을 지켜보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투자로는 수익을 내도 그 돈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물립니다. 이 비트코인은 미리미리 투자하고 분할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2021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물렸을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도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알 수 없다면 수익화를 실현하는 것 역시 분할 매도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신고점 달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매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면 2018년 1월 고점 이후 비트코인이 2020년 말부터 어떻게 올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올 상승에 비하면 그간의 신고점은 그저 작은 언덕이 될 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창 오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알면 꼭지라며 투자를 멀리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겨우 미국에서 비트코인형 ETF가 승인이 난 지가 2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데는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만들어진 신고점은 작은 언덕이 될 뿐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무서움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 투자자들입니다. 투자는 꾸준히 했는데 시드가 너무 작아서 수익률은 높은데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산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산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코인을 안 들여다볼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손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여기에 그냥 계속 현금을 타서 수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원금과 수익을 다 빼고 그걸 다시 투자하러 가지고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집니다.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바이앤홀드가 기본 전략입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영원히 안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금화를 위해 왜 안 팔겠습니까? 그 정도로 매도를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비트코인 매도 시기를 분할 매수 시작 시기를 20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상승장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김치국 마실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 비트코인은 20에서 30만 불까지 꼭 가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